와, 나는 이 야구로 태어났구나. 나는 야구만 해야 되는구나. 6번 나가 6번 다 삼진당해갖고 저는 나도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잘할 때는 또 김상겸 선수 잘한다. 선수들도 선배들도 그러고 못하는 해에는 인간으로 취급을 못 받습니다, 잘. 게으르다 그러고 농기다 그러고 농기 이 고향 가잖아. 힘내라 인마. 괜찮다. 자수 가라. 이렇게 했는데 유시한 뒤에 내가 서울로 그래가 말도 못하고 자고 좀 해서. 네, 93년 이렇게 맹활약했던 김상엽 선수. 하지만 94년에는 또 2승 2패로 쉬어가니 또 95년에는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해서 시즌 개인 가장 낮은 방어율인 2.30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또 17승을 올립니다. 17승 가운데 9경기가 완투승, 2경기가 완봉승이었어요. 진짜 이거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그해 17승 할 때 저 스스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LG 이상호 선수가 20승 해버리는 순간 제가 많이 묻혀버렸죠. 이상훈 선수가 또 김상엽 선수가 또 나이도 동갑 아닙니까? 동갑입니다. 동갑이고 워낙 잘 던져서 제 스스로는 그 해는 만족하는 해인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17승 한 해에 이제 슈퍼게임이 한일 슈퍼게임 열리는 해인데 제가 그때 탈락됐습니다. 그 해 삼성 역사상 플레이오프에 못 갔던 해였어요. 5등 했는 해. 그 1등부터 4등 했는 팀 감독님들이 추천해서 투수를 뽑아갔으니까 저희 감독님이 못 갔으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미국에서 슈퍼게임 갈 거라고 못 만들고 있었는데 그 탈락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술을 좀 많이 먹었었죠. 네, 아무튼 95년 이렇게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활약 덕분에 96년 시즌을 앞두고 삼성 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의 연봉 계약에 성공합니다. 그때 돈의 값어치를 잘 모를 때라서 돈이 저한테 제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집의 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게 기분 좀 좋다 나쁘다는. 차도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때는 유그랜저가 최고였습니다. 각그랜저 말입니까? 유그랜저입니다. 각그랜저가 아니고. 유그랜저. 이마수 선배하고 몇 분들이 이제 각그랜저 타고 다녔죠. 그 이제 제가 유그랜저 이제 뽑고 그 다른 8교구단에서 차 구경하러도 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김상엽 선수는 96 시즌은 또 부상까지 겹쳐서 3승 1패 성적에 그칩니다. 그랬다가 다시 97년 12승을 거두면서 다시 부활에 성공합니다. 1년 쉬고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항상 1년 쉬고 던지면은 조금 손에도 힘도 잘 돼가고 아팠던 부위도 좀 덜 아프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련제 투수다라는 별명도 붙었는데. 근데 지금의 선수들은 경련제 선수라도 인정을 해주는 편인데 저희 그때만 해도 잘할 때는 또 김상겸 선수 잘한다. 선수들도 선배들도 그러고 칭찬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하는데 못하는 해에는 인간으로 취급을 못 받습니다, 잘. 게으르다 그러고 농기다 그러고 농기 오만 소리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20대 후반에는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죠. 프론트하고도 싸우고 운동도 안 하고 많이 했는데 그 전에는 제 나름대로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할 거 운동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또 그 다음에 그런 성적을 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 살짝 못했더라도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반등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가치를 짓다 미래를 열다. HS 화성과 함께하는 프렌피의 전설. 이때 또 포스트 시즌에서도 맹활약을 이어갑니다. 준 플레이오프에서 쌍방울을 상대로 2승을 거두면서 준 플레이오프에 또 MVP가 됐어요. 예. 근데 마침 또 준 플레이오프 MVP 제도가 이때 생겼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상복도 있는 것 같아요. 첫 삼진왕, 첫 준 플레이오프 MVP. 상봉은 야구 10몇 년 하면서 상봉 크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12승 18승 할 때 이제 골든글러브 시상식 하면은 제가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후보로 올라가면은 선동열 감독도 계시겠지만 저는 받을 생각은 안 하고 후보니까 그래도 몇 표는 한 10표는 나오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한 표. 2등이 한 표. 2등이 한 표. 1등 선동열 감독 몰표. 그리고 또 박정현 선수가 또 20승 한 해가 있었어요. 태평양의 박정현 선수가. 그때도 골든글러브로 나갑니다. 한 표. 2등이 한 표. 17승 한 해에 또 이상호 선수가 또 거의도 2표인가 그런 보건. 골든글러브와는 인연이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골든글러브도 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상복이 없었다. 비록 삼진왕은 했지만 예. 삼성에서 10년간 이렇게 푸른 유니폼을 입고 뛰었지만 아쉽게도 한국 시리즈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본기 때 2학년 때 우승했는 경험은 있는데 좀 프로에서 우승을 한번 했으면 반지라도 하나 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는 생각은 굉장히 지금도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예. 푸른 피의 전설 구독 많이 눌러주이소. 99년 말에 삼성의 푸른 유니폼을 벗고 결국 LG로 이적합니다. 삼성에서 LG로 이적할 때 좀 기분은 좀 어땠습니까? 제가 뭐 이적하고 싶어 이적했는 것도 아니고 김동수 선수 보상 선수로 이적했습니다. 삼성에서 이제 김동수 선수를 스카우트해 왔을 때 FA로. 그때 FA가 생겼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FA가 없었고 제가 트레이드는 해에 FA가 생겨서 김동수 선수가 FA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프고 병들 때 FA가 생기는 거죠. 저 이강철 선수 보상 선수로 박충식 선수가 갔고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내가 충식이 보고 충식이 먼저 됐어요. 충식이 연락을 먼저 받았고 제가 뒤에 봤는데 제가 충식이 보고 괜찮다. 야구하는 데는 다 똑같지. 뭐 이런 어떤 멘트를 조언해줬죠. 친구니까. 이 고향 가잖아. 힘내라. 임마. 괜찮다. 이 자식아.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2시간 뒤에 내가 서울로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자고 오지 마이소.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조용하게 갔습니다. 자꾸만 생각나는 리얼 옥수수의 환상풍미. 오늘의 교촌 옥수수. 31살의 나이에 프로야구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를 좀 너무 빨리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선수들 보면은 뭐 오성환 선수 같은 경우는 42살이 돼도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아쉬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오성환 선수 같이 분업파로 뭐 장담은 못하지만은 그는 분업파로 던졌더라면은 선발 마무리 구원 이렇게 나눠졌더라면은 선발과 중간 마무리 나눠지면 야구를 뭐 지금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팠고 팔들이 너무 팔꿈치 수술하고 나면 또 어깨 수술하라 하고 어깨 수술하고 나면 또 팔꿈치 수술하라 하고 이제 마지막 되니까 고장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 재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재활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재활이. 너무 일반 운동에 재활은 한 10배 힘들다고 봅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자기 몸을 아픈 몸을 안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자신도 없고 이제는 한 3년 재활하다 보니까 자신도 없고 뭐 이 정도 그때는 또 돈이 뭐 연봉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대니까 포기를 하게 됐죠. 근데 그 포기하고 6개월 만에 후회했습니다. 야구를 조금 재활하더라도 한 3, 4년 더 할 걸 내가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막. 그것도 31살의 나이가 됐다는 건 상당히 그때는 빠른 나이인 거죠. 더 하라고도 했고 내가 또 연락을 했으면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스스로 포기했는 상황이니까. 팬들도 좀 많이 아쉬웠겠습니다. 뭐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보니까 저희 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고 또 야구장에서 또 못 뵈니까 또 아쉽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한간에는 아까도 뭐 술을 좀 마셨다고 했습니다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좀 몸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빨리 은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좀 뭐 억울하게 생각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술 많이 마셨습니다. 많이 마셨고 그런데 술 많이 마셨는 게 한 6, 7, 5, 6 이때부터 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좀 지나서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많이 먹었습니다. 뭐 술이 안 치니까. 워낙 덩치가 좋으시니까. 술이 안 치니까.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좀. 또 좁은 대구에서 또 술을 마시는 모습이 또 팬들에게도 또 눈에 띄니까 또 뭐 그런 얘기도 뭐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이트클럽이 그때는 지금 같으면 돈을 많이 버니까 조용하게 방에서 이래 먹지만은 저희들 때는 기껏해 4명이 가면은 터치페이해서 나이트클럽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니까 다 보는 거죠 뭐. 적성 만나면 이쪽 저쪽 다 아는데 다 알지 뭐 어떡합니까. 그런 문화에서 그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거는 뭐. 김상희 봤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안 되더라고. 특히. 푸른 피의 전설 구독 많이 눌러주이소. 네, 김상희 선수의 뭐 초기 실력 다시 한번 얘기 돌아가 볼까요? 야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집에서 지금 셋째로 이제 3남 1년대 형님도 공부 잘하고 누나도 공부 잘하고 동생도 공부 잘하는데 나는 너무 공부 안 하고 밖에만 돌아다니니까 부모님들이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셨더라고요.
그 제일 처음에 제가 운동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너무 좋으니까. 예, 대구국민학교, 대구초등학교, 지금 대구국민학교에서 유도를 했는데 시합도 못 나가는데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거 하기네. 뭐 부모들이 보이기네. 안쓰러운지. 그렇겠죠. 저도 하기 싫고. 그때 김태환 선배가 대구국민학교 야구 안 하고 제 1년 선배입니다. 동네에서 같이 야구했는 선배입니다. 그 선배하고 노상 유도는 안 하고 야구만 하고 있었기네. 부모님들이 이제 야구 쪽으로 한번 알아보자 해갖고 야구를 수장으로 전학 가면서 야구를 하게 됐지. 야구를 하는 학교로 전학 갔습니다. 예, 5학년. 초등학교에서 순창초등학교로. 늦게 5학년 말에 전학 가갖고 야구를 하게 됐지. 전학 가고 일주일 만에 시합 뛰었어요. 일주일 만에 시합 뛰고, 일주일 만에 4번 타자하고 시합 뛰고, 뭐 4번 타자 김상엽 일주일 만에. 저는 능력이 굉장히 많은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와, 나는 이 야구를 태어났구나. 나는 야구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시합 뛰었는데 6번 나가 6번 다 삼진당해갖고 저는 나도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되게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또 좌절이 엄청 컸겠네요. 상당하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야구할 때 처음에 들어가서 보는 그 이미지랑 내가 직접 선수를 상대하는 그게 상당히 다르더라고. 그래도 뭐 87년 대고등학교 시절 대분기 우승 이것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룬 기록 아닙니까? 네. 이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최우수 선수 MVP가 됐더라고요. 네. 우승 제9회 대분기 전국 야구대회. 이때도 딱 보면은 키가 제일 커요. 이 김상엽 선수가. 예, 지금 뭐 전국에서 제일 큰 편입니다, 제가. 야구 선수 중에서 예. 우뚝 솟아있습니다. 이 밤에 이제 경기 끝나고 그날 당일날 바로 찍은 사진이죠, 그죠? 예, 저 때는 얼굴하고 머리도 작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시상할 때 좀 기억이 나십니까? 많이 기억이 남지요. 뭐 우승이라 하는 야구하면서 우승이라 하는 건 처음 해봤기 때문에 뭐 저것도 서울의 전국대 메이저보다는 조금 작은 전국대회지만 그래도 전국대회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뭐 값어치도 있고. 그때 잘 던졌습니다. 제가 잘 던졌고 그때는 지금 뭐 4강전에서 정민태 인천 동산고등학교 뭐 저희들이 질 거라고 모든 분들이 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정민태 선수가 뭐 프로야구 감독도 하셨고. 예. 정민태 지금 삼성에 코치 하시는 분인데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볼이 빠르고 뭐 전국에서 에이스 전국구였으니까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2대 0으로 완봉하고. 뭐 결승전은 뭐 12대 2더라고요. 부산고등학교하고. 네. 부산고도 때 야구 명문인데. 명문인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 선배님들도 그렇고 저희들 우리 동기들이 3명 시합 뛰는데 우리 동기들도 그렇고 뭐 분위기가 업이 되다 보니까 막을 팀들이 없었죠. 뭐 심판이 잘 봐준다 안 봐준다 아니고 그때는 진짜 막을 팀들이 없었고 저희들이 잘했습니다. 푸른피의 전설 구독 많이 눌러주이소. 네, 그동안 이렇게 뭐 한 10여 년 프로야구 선수 생활하면서 뭐 여러분의 감독도 모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고 뭐 존경하는 감독님이 있다면 89년도 입단할 때 감독님이 정동진 감독님이 뭐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고 제일 존경하고 단호하게 엄하시면서 또 아버지 같이 좀 가교 역할도 잘해주시고 제가 12성 18세로 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도 그분이 좀 많이 밀어주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뭐 31살에 은퇴하신 뒤에 이제 프로야구 NC 코치로도 활동했고 영남대 코치와 경주고 감독을 지냈는데 지금은 이제 경일대학교 감독을 맡고 계신데 작년에는 또 23세 이하 국가대표팀의 코치로 중국 항저우 월드컵 대회도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국가대표 코치 또 한번 해보시니까 어땠던가요? 항상 생각은 있었죠. 국가대표 감독, 국가대표 코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뜻밖의 또 한번 작년에 세계 월드컵 23세 이하에 한번 코치로 나가보니까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어떤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안 짜다가 또 짜고 공부하고 또 상대방도 공부하고 또 나가보니까 또 새롭고 감회가 새롭고 또 좋더라고요. 또 세계대회니까 전 남미아들하고도 우리가 들어는 봤지만은 직접 해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대만 아들하고 일본 아들하고 대표팀들하고 해보니까 너무 좋고 좀 성적이 조금 미흡해서 그렇지 괜찮더라고요. 국가대표 감독 경험도 앞으로 또 뭐 감독 생활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좋은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프로야구계에도 보면은 대를 이어서 야구를 하는 가족들도 있는데요. 우리 김상엽 선수의 아들도 이제 시우군도 지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야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어디서 야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의성고등학교에서 야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빠 대를 이어서 투수를 하고 있죠. 예. 조금 뭐 아직까지는 좀 더 훈련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꼭 프로다 어디다 이게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래가 잘 크면은 사회생활 잘하고 잘 크면은 되니까 저는 또 거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고3이니까 또 뭐 내년에 진로도 살짝 또 아버지로서 또 약간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시겠네요. 공 던지는 모습으로 봐서는 성적도 그렇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더 운동을 좀 피처를 좀 늦게 했고 중학교 때 많이 못 던졌고 또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한 1, 2년 동안 공을 많이 못 던져서 이제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좋아지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2025 시즌 프로야구도 이제 개막을 했는데요. 김상혁 선수가 보시기에 올해 삼성 성적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상위 클래스로 뭐 플레이오프든지 코로나 시즌 다시 갈 것 같습니다. 디펜딩 걔한테 뭐 한 이기든지 한번 다시 한번 붙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국 시리즈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아, 선수들이 신구 조화가 정말 잘 이루어졌구나. 뭐 올해도 젊은 선수들이 작년만큼만 화이팅 해준다면은 뭐 올해도 좋은 성적으로 제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시즌을. 우리 김상엽 선수 가족과 또 삼성 라이온즈를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자, 김상엽 화이팅! 김시우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으로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